대리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법 시행 이후 음주 문화가 많이 바뀌었고 경찰에 단속된 건수도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광지의 음주 문화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피서지에 휴가 온 관광객들도 술을 마셨다면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해도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운전자가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 모두 밝혀낼 수 있습니다. 정선의 한 작은 시골 중학교 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400km 대행진에 나섰습니다. 학생들은 무더위를 이겨내고 인내심과 도전 정신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강원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무더위 속에 자전거를 타고 400km를 달린다. 성인들도 쉽게 하기 어려운 일인데 정선의 중학교 학생들이 해냈습니다. 인내심과 도전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올해로 벌써 4번째 자전거 대행진을 벌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행진에 나선 중학교 학생들을 장진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은 자전거 행렬이 춘천 의암호변을 달립니다. 무더위 속 자전거 행렬은 아직 앳된 모습의 중학생들. 땀은 비 오듯 흐르지만 이렇게 자전거를 탄 지 벌써 5일째, 거리만 400km에 달합니다. 처음 탔을 때 막 떨리고 막 긴장되고 해서 막 배도 아프고 막 그랬는데 막상 타보니까 되게 재밌기도 하고 언덕 올라가는 게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제가 넘어지고 난 후로 이제 정신을 차렸다는 이 생각이 든 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무더위 속에 자전거 대행진에 나선 학생들은 정선의 작은 학교인 문곡중학교 12명의 학생들입니다. 전교생의 절반 정도가 인내심과 도전 정신을 배우기 위해 방학을 맞아 자발적으로 참여한 겁니다. 더위에도 이렇게 타니까 살짝 인내심 같은 것도 느끼고 막 노력하면 된다라는 것도 느끼고 그 장애인 형들이랑 같이 타는 게 제일 보람된 것 같아요. 새도 쉬어간다는 가파른 고갯길 문경세제를 넘어 서울과 인천 그리고 마지막 코스인 춘천까지. 춘천에서는 장애 학생들과 함께 의암호 자전거길을 달리며 아름다운 동행을 실천했습니다. 문곡중학교 학생들이 자전거 희망로드를 시작한 지 올해로 4년째. 희망로드를 통해 서로를 이끌어주고 밀어주다 보니 선후배 사이의 높은 벽도 허물어졌습니다. 서로 힘들면 뒤에서 밀어주고 격려도 해주고 굉장히 심한 오르막으로 올라갈 때는 기다려주고 그런 걸 통해서 서로 또 일체감이라든지 그래서 학교에 돌아가면은 굉장히 가족 같은 분위기 속에서 저학년 고학년 없이 서로 이렇게 힘들 때는 끌어주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 중학교에 들어와 졸업까지 3년간 전국의 자전거길 완주가 목표인 문곡중 학생들. 학생들이 무더위를 극복하고 흘린 땀방울이 모여 미래의 좋은 결실로 맺어지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논란과 파행을 거듭해오던 춘천 레고랜드 사업 본공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투자금 인출 요청서를 보낸 중도개발공사는 승인 절차를 마치고 600억 원을 송금받았으며 이를 9일 중 멀린사에 입금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레고랜드 총괄 개발 협약에 따른 강원도 투자금 800억 원이 모두 지급돼 멀린사 주도의 본공사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강원도는 영국 멀린사로부터 총 2,600억 원을 춘천 레고랜드에 투자하겠다는 확약을 다시 받았으며 기존 시행사 STX와의 협상도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한전 과실 여부 입증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고성속초 산불 수사가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아 피해민들의 원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지방경찰청은 고성속초 산불 수사와 관련해 검찰 송치 전 막바지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경찰은 한전 속초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전신주 개폐기 유지 보수 관련자들 10여 명을 조사하는 등 수사 속도를 높이는 듯했지만 확실한 결과 발표는 신병 처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도 한전의 과실 책임 등에 대한 입증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신중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전과 피해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피해 주민들은 수사당국에 투명하고 조속한 결과 발표를 거듭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안 된다는 시민의식이 늘고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건수도 크게 줄었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는 어떨까요? 술집들이 많은 유흥가와 늦은 밤 음주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김수정 기자입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약 50일째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는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직접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유흥가. 여전히 시민들로 북적거리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분위기는 예전과 다릅니다. 회식은 대부분 안 하거나 간단하게 1차로 끝내고 과한 음주도 줄었습니다. 술을 더 마시는 대신 카페와 당구장 등을 찾는 사람이 늘고 대리운전 이용은 이제 당연한 일, 차를 아예 두고 술자리에 갑니다. 대리운전은 옛날에도 개인적으로 많이 신경 쓰고 대리운전 이용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대리운전 하는 것보다는 집에 더 차를 놔두고 아예 회식이 잡혀있다면 계획이 잡혀있다면 더 놔두고 아예 차를 안 가져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술 먹는 문화 자체가 일찍 먹고 일찍 끝내는 문화, 그다음 아침 단속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침 음주 단속이 많다 보니까 일찍 출근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거의 그 다음날 놀지 않는다면은 늦게까지 술 먹는 거는 거의 없죠. 음단속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식 변화는 고스란히 이곳 음주 단속 현장에서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난 6월 25일부터 한 달간 음주 단속 적발 건수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296건. 지난 1월부터 5월에 일평균 334건과 비교하면 11.4%나 줄었습니다. 특히 음주교통사고도 30%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주운전 수치와 처벌이 강화되면서 운전자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 경찰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아침 출근 시간대 특히 숙취 운전자가 많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꾸준히 적발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은 계속할 것이고. 달라진 음주 문화와 함께 시민의식 개선까지 이끌고 있는 제2 윤창호법. 시행 약 50일을 맞은 지금 음주운전 감소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힐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효과는 휴가철 관광지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서지에서 대리운전을 부르는 일이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노지영 기자가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강원도 강릉의 대표 관광지인 경포해변입니다. 제 뒤로 보이는 백사장 바로 맞은편에는 이 횟집과 술집들이 모여있는 음식점 밀집지구입니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 이후 관광지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봅니다.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되면서 해변 앞 횟집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는 관광객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경포해변을 오가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체감하는 윤창호법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강릉 경포해변에서 교동 택지로 이동할게요. 전화를 건 지 불과 5분 만에 대리운전 기사가 도착했습니다.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법, 일명 제2의 윤창호법의 위력은 대리운전 기사들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시행 이전과 비교해 대리운전 요청 건수가 늘었고 특히 흔치 않던 오전 시간대 호출도 증가했다는 겁니다. 대리해달라고 아침에 해달라고 아침에 돈 대로 줄 테니까. 약 20분 뒤 음식점과 술집이 밀집돼 있는 강릉의 한 번화가에 내렸습니다. 이곳 역시 평일 저녁에도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시간이 자정에 다다르자 대리운전을 기다리는 사람들과 손님을 찾는 대리운전 기사들이 곳곳에서 목격됩니다. 경찰은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법이 관광지에서도 효과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평년 대비해서는 음주 단속 횟수는 증가했으나 음주 단속에 적발되는 건수는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으로 제2의 윤창호법이 시행되고 약 50일 동안 강릉에서 음주운전 단속으로 79건이 적발되는 등 강원도 동해안 관광지의 음주 단속 적발 건수는 15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0%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지난해 여름철에는 동해안 관광지에서 음주운전 사고로 3명이 숨지는 등 대형 사고가 발생했지만 올해는 단속 기준이 강화된 이후 현재까지 음주 사고 사망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두 잔 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소주 한 잔도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냥 운전해야 될 땐 아예 술 안 먹어요. 대체적으로 약간 조금씩 덜 마시는 문화가 좀 조성된 것 같고요. 예, 이제 한 잔 마시더라도 뭐 대리를 부르던가 아니면 택시를 타고 가시던가. 음주운전을 엄단하는 사회 전반의 분위기, 제2윤창호법 시행과 함께 관광지 음주 문화도 빠르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노지영입니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당황한 운전자가 현장에서 도주하거나 경찰의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일단 측정을 피해보고자 하는 생각 자체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도 피를 뽑아 음주운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오전 출근길, 오가는 차량들 사이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이 이어집니다.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03년부터 080까지 면허 정지고요. 082년이 넘어가면 면허가 취소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측정 수치가 나올 때까지 측정될 때까지 한번 보는 겁니다. 측정을 머뭇거리던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1%,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단속 현장도 긴장감이 감돕니다. 정부사고법 시행 전보다 한 60%에서 50% 정도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소주 한 잔만 드셔도 이제 단속이 되고 있으니까 그 음주운전을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제2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도로 위에서는 여전히 아찔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지난 8일 인천에서는 20대 남성 김모 씨가 음주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치고 달아났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이처럼 대놓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했다가는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명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합니다.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체내 흡수율 등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눠 특정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겁니다. 사실상 호흡 측정과 체열 결과만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 당시의 수치를 알기 위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대입합니다. 특히 뺑소니의 경우에 그 술을 마셨음이 명확한데 술을 다 깨고 경찰서에 오십니다. 그러면서 저는 술 안 마셨다. 그러니까 음주운전 아닌 걸로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측정 수치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경찰에서는 운전자가 언제 술을 마셨고 어떤 술을 마셨는지를 추적 수사를 하고요. 점차 강화되는 음주 단속. 경찰은 앞으로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는 불시 음주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한국 케이블TV 방송협회가 2019년 2분기 지역 채널 우수 프로그램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CJ로 가야방송과 대구방송이 보도 분야에서 우수의 영예를 나눴습니다. CJ로 대구방송은 의료 폐기물이 지역 내 창고와 야적장에 방치된 상황을 고발해 지역사회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CJ로 가야방송은 지자체에서 직접 조성한 산업단지의 집안침하 문제를 집중 보도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전국 134편의 응모작이 경쟁을 펼쳤습니다.
CJ엘로 보도 분야 수상작들은 유튜브 채널 대구방송과 경남방송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밀착형 소재를 발굴하고 또 그거를 취재하고 그리고 그 과정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따라가는 게 저의 사명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은 결과를 내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역 채널의 구성원으로서 저희 지역에 있는 소소한 민원부터 시작해서 큰 이야기까지 잘 파헤치고 담아내는 기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와 강원지방기상청은 9일 원주 기후변화 대응 교육연구센터에서 기후변화 재난방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한국기후변화연구원, 강원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 이번 포럼은 강원도 폭염 대응 정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도내 시군 자연재난 담당자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방송 사례 발표와 지자체 폭염 정책 적용 기술 사례, 폭염 대응 대책 토론 등이 진행됐습니다. 동해안 수온이 올라가면서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 한동해본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번 주 동해안에서 잡힌 오징어 양은 총 208톤으로 전주 82톤과 비교해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올 들어 잡힌 오징어 양도 지난해 같은 기간 1,399톤보다 2배 이상 늘어난 2,928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 환동해본부는 이 같은 어획량 증가가 예년보다 따뜻한 수온이 형성되면서 산란이 원활히 이루어졌고 오징어가 살기 좋은 수온이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춘천시가 환경미화원 등으로 구성된 공무직의 임금 협상을 체결했습니다. 춘천시는 민주노총 전국 공공운수노조 춘천시 지자체 지부와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을 위해 모두 7번의 교섭을 갖고 9일 2019년 임금 협상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미화원은 주 52시간 시행에 맞춰 관행적으로 실시된 초과근로를 폐지하고 일부 감소된 수당에 대해서는 기본급을 인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일반 공무직의 경우 2020년 최저임금 시행에 따라 임금 일부를 인상하기로 하고 근속 가상금을 기본급에 넣어 호봉제를 도입했습니다. 홍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5살 여자아이가 후진하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홍천경찰서는 9일 오전 9시 50분쯤 홍천군 북방면의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5살 A양이 72살 박모 씨가 몰던 어린이집 승합차에 치여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부모의 차를 타고 온 A양은 차에서 내려 건물 안으로 들어가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 박모 씨가 후진하는 과정에서 A양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주말과 휴일 우리도 저녁 찜통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영서 지역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 비가 내리며 조금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폭염과 열대야, 기습적인 소나기까지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아침 기온 춘천과 속초 25도, 강릉 26도 등으로 아침에도 덥고 습하겠습니다. 한낮 기온 강릉 32도, 춘천과 원주 36도, 홍천은 37도까지 오르며 영서 전 지역은 폭염 경보가 내려지며 무척 덥겠습니다. 몸이 약한 어린이나 노약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제9호 태풍 렉기마는 토요일 중국 남부에 상륙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영향으로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또 월요일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영서 지역도 주말과 휴일까지 무척 덥다가 월요일 태풍의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영동 지역은 일요일부터 비가 시작돼 동풍의 영향을 받으며 화요일까지 내리겠습니다. 이후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우리 지역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전해상 구름 거치며 맞겠고 파도의 높이는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